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도서 리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다룰 책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최적 건강관리혁명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영어 제목은 The Optimal Health Revolution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쓰신 분, 듀크 존슨 박사는 UCLA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치료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응급치료센터가 사람들의 생과 사의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방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방의학으로 이제 돌아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의학 책임자로도 일을 하셨고 예방의학에 20년 이상 연구 및 수행을 이제 하신 분이었어요. 이 책에서 이제 통합 예방의학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많은 임상과 연구를 거쳐서 또 그리고 900편에 달하는 논문과 학술 문헌에 기반한 상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장질환, 암, 비만, 당뇨병, 또 네 가지의 위험 요인과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방식을, 생활 방식이겠죠. 그걸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과 위험성을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적 건강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을 이제 최적 건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최적 건강 관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건강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최적 건강관리 혁명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혁명이라 말을 이제 사용하신 이유는 사실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활 방식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것들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생활 방식의 변화, 그런 혁명적인 부분들로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관점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뭐 날씬한 패션 모델이라든지 또 근육이 많은 운동선수라든지, 물론 패션 모델이나 운동선수가 건강관리를 잘못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 건강하고 또 만성질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관점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제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그 뿌리, 공통 뿌리죠. 만성질환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반응성 단백이라는 혈액 표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CRP라고 부르는 거죠. C-reactive protein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는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건데, 우리 몸속에 어딘가 염증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피부가
이제 칼이 베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나는 건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제 CRP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CRP 수치가 높을 경우에 심장 질환과 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만성 질환의 그 위험 요인을 다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원인은 염증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성 질환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염증은 세포 손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또 감염과 싸우려고 그런 시도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성염증이 생기는 그 조직은 그 자체적인 기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질병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장질환, 당뇨, 암, 비만의 공통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광변성이나 알츠하이머, 크론병, 천식, 관절염, 뇌졸중 같은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근육을 손실하는 거, 그다음 노화가 가속되는 거, 수명 단축 이런 것 부분도 염증이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라는 것은 감염이나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건데요. 침입자도 없는데 면역 체계가 계속 가동되는 경우에 이제 신체에 손상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피부가 칼이 베인다거나 가시 찔린다든지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이제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변 조직들이 이제 만약 오래 계속 지속되면 이제 기능이 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물론 몸속에도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맹장염 같은 경우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혈관의 내벽에 생기는 염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내부 염증은 우리가 이제 느끼거나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CRP 검사와 같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붉어지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고 이제 부어오르는 그런 것이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이제 가동되느냐 하는 부분이 만성 염증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면역 체계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는 이 생활 방식을 이제 줄여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생활 방식이 면역 체계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냐 하면 여기 제가 두 줄로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 이제 단당류를 과도하게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 또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오염된 식생활이 면역 체계에 과도한 자극을 일으킵니다. 오염된 식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제초제, 살충제, 그 다음에 뭐 호르몬, 항생제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 방식, 식생활 때문에 면역 체계가 과도한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돼서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듀크 존슨 박사는 1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또 줄이면 좋을 것을 제가 핵심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릴 것은
복합 비타민, 복합 미네랄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천연 항염증제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보충 섭취도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특히 이 식물 영양소는 항염증제 또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동이 또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수면이 부족해도 염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줄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 줄이는 게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6 지방산도 있기는 하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깨어져 있어서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도 굉장히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가 또 많아지게 돼도 염증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정리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적 건강관리혁명이라는 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적 건강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공통뿌리가 염증이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성염증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이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